상담소. 오늘은요, 문을 어떻게 열어볼까요? 뜨겁게 열어보겠습니다. 예. 뜨겁디 뜨겁다 못해 요한처럼 끓어오르는 엄마와 아들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아드님이 우리 오 박사님도 말릴 수 없는 최고의 금쪽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참다 못해 어머님이 정말 멱살 잡고 끌고 오셨다라는 그런 소문입니다. 소문이죠? 예, 소문인데. 근데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소 네. 자, 오늘 금쪽 상담소 역사상 가장 뜨거운 모자 전쟁이 예상이 됩니다. 고객님들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우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의 엄마 권명숙입니다. 목소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엘레강스하세요. 목소리 너무 작으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 커요. 지금부터 멘털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보물 상자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든 건 무엇일까요? 저는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1번. 진짜? 엄마는? 저는 3번 행운의 열쇠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기쁨이 있으시다. 뭐라고요? 투게더! 투게더! 자, 아니, 제 한국 사람이에요. 잘한다. 학원! 야, 좀. 아이, 진짜 절로 가.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웰컴티는요, 여왕처럼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네. 꽃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장미꽃차를 준비했습니다. 피부 미용에 좋고요. 이 스트레스에도 좋다니까 우아하게 또 한 잔 하시죠. 우아하게. 감사합니다. 하시죠. 잘 먹겠습니다. 예. 어머니 어머니 너무 미인이신데요. 네. 네. 너무 떨려서. 나 못하겠습니다. 너무 떨려서. 나 못하겠습니다. 너무 왜요? 되게 싫어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데도 어머니 말씀이 이렇게 들릴 듯 말 듯하게 정말 네. 정말 작게. 그래요? 또 그래. 가만히 있어. 아니 이렇게 우아하신데 왜 자꾸 맨날 그 노트북을 같이 찍고 하는데 예. 그때도 심한데 예. 이게 또 카메라가 또 많잖아요. 노트북 때보다. 지금 한 6배 정도 더 목소리 톤이 올라가셔가지고 약간 오글거리는 약간 그런. 아까 대기실에서는 야! 그만해! 야! 이랬는데 이게 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비속어를 쓰시죠. 아니 진짜 자꾸 없는 얘기 하시는 진짜. 진짜예요. 막 계속 놀라시잖아요. 너무 엄마 편이에요, 다들. 아니, 너 텔레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 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오늘 오랜만에 멘탈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의 멘털 테스트는요, 보물 상자 속 물건으로 알아보는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자, 진주 하나를 골라주신 우리 강남 씨의 본 모습은 프로 인내로입니다.
있네요. 있네요. 인내? 인내가 뭐죠? 참는 거. 참는 거. 아, 맨날 참아요. 예. 진짜 사람이 맨날 참아요. 오랫동안 무수한 고통을 견뎌낸 진주처럼 강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군요. 맞아요. 그러나 너무 참기만 하다간 속병이 날 수 있으니 가끔은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아니 보면 상화 씨한테 엄청 혼나던데. 인내. 아니 혼날지 말라던데. 혼날 있네, 짓을 있네. 하니까 혼나도. 다시. 너무 피부가 건조해. 거의 사막이야, 알지? 너무 심하게 얘기하네요. 맞잖아요. 오빠 닫지 마. 사냥꾼인 줄 알잖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아. 나 오늘. 권명숙 여사님께서는 열쇠를 선택해 주셨는데 열쇠를 선택한 당신은 프로 도전러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면 늘 문을 열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군요. 그러나 늘 새로운 것만 찾다 보면 끈기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는 도전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좀 좋아하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끈기도 있는데요. 아, 끈기도. 네. 저희 또 어머님이 너무 이제 만나 뵙고 싶어 했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강남편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오늘은 절대로 강남이 편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제 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 많습니다. 벌써부터 본인 편을 들어달라 네. 얘기를 하시는데 강남시 별명이 짱구였대요. 짱구? 아유, 근데 너무 눈이 왜? 귀엽죠? 네? 귀여워. 네, 귀엽죠? 근데 진짜 착해 보이죠? 장난꾸러기다. 네. 딱 봐도. 아유. 네. 카메라를 아주 그냥 깨질 듯이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만 봐도 정말 장난꾸러기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자, 어머니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강남 씨, 언제부터 말썽 피웠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네. 네.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태어날 아, 좀 때부터. 쉽게 네. 태어나진 않았구나. 네. 아. 제가 이틀을 진짜 이틀을 집중하셨어요? 네. 한 3개월 동안은 또 밤낮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밤새 울고 낮에는 자고. 네. 근데 지금 저희 제보에 따르면 윤영기 시절에 벌써 동네 대문이 지금 성할 날이 없었다. 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가끔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 사촌이 있어요. 2살이 어린데 네. 강남이랑 똑같아요. 그래갖고 둘이서 다니면서 동네에 삥뽕삥뽕 다 하고 다니는 거. 초인종. 네. 벨키. 네. 예.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굉장했어요. 네. 근데 사실 벨키 정도는 다들 그러니까요, 뭐 다. 네, 뭐 그렇지. 벨트 정도요? 예. 저희 집 근처에 정말 큰 중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한 바퀴만 돌아도 한 1200m? 정말 큰 곳이야. 너무 큰데요? 근데 동네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여기 운동장에 흰 버섯이 자란다. 어. 그래서 그거 1200m 되는 걸 제가 다 뽑아놨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운동장 트랙에 있던 라인. 라인 안에는 그 동걸, 그런 걸. 제가 그걸 다 뽑아놓은 거야. 그 어린 애들끼리 막 그래가지고 울면서 뭐 손 들고 다시 꼽아놓고 막 이 정도는 다 근처에 벨트. 이 정도면 효자입니다. 아니 근데요. 예. 저희 동네에 큰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그 사촌애랑 같이 다니면서 왜 김장철에는 배추하고 무하고 잔뜩 싸놓잖아요. 네. 그거 밑에서 뭐 쑥. 어떡해. 어떡해. 뭐 말도 못하게 하고 다녀갖고. 와르르 무너질 때. 네. 어머. 그래요? 그랬어요? 네. 그 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쑥 빠고 해갖고. 그리고 한 4살인가 5살 때쯤 네. 공항에서 왜 줄을 쓰잖아요. 네. 근데 얘가 제 뒤로 살짝 가가지고 스커트 지퍼를 탁 내렸어요. 왜? 모르겠어요. 스커트 저도 지퍼를 몰라요. 탁 내려갖고
호기심이 많다 그래야 되나? 어머니 다친 적도 있으세요? 네. 그때는 국민학교 한 1, 2 저학년이었을 때인데 높은 신발을 신고 같이 걸어가는데 멀쩡히 잘 가다가 다리를 저한테 탁 걸었어요. 그게 유행이었어요. 어머니 다리 걸기. 아니 그냥 친구들끼리 다리 쓱 이게 막 걷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시원하게 넘어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네. 모르고 바로 숲밥에서 그냥 쫙 넘어져갖고 제 스타킹이랑 여기가 다 나고 피가 막 나는데 제가 넘어지니까 싹 도망갔어요. 근데 밤 늦게까지 안 들어와갖고 더 걱정되지 그게. 걱정 안 됐어요. 너무 화가 나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해갖고 들어오는 순간 제가 진짜 좀 때려줬어요. 짭들이. 그 사람들 많았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엄마 거기서 이제 거기서 한국 욕을 다 배웠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때 막-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인데 엄마 그때 욕했잖아요. 거기서 그냥 엄마 일본에서는 그렇게 소리도 안 지르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날은 조금 소리를 야서 이렇게 했지. 그 정도였겠죠. 아니에요. 저 한국 사람이라서 정말 그렇게 못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선생님. 정말 너무 억울해요. 이건 정말 예.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항상 야 믿겠어? 아니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했거든요 하기는. 아니, 내가 솔직히 집에서는 한다고 그랬잖아. 아니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내가 기억나. 엄마 막 그랬어 소리 지르고. 울었겠지, 엄마가 화나서. 소리 질렀어.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도망가서 새벽에. 이 정도면 진짜 네. 바로 박사님 가야 됩니다. 아, 진짜 잘 오셨습니다. 진짜.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네, 두 분이서 기대됩니다. 정말 오늘 모자 전쟁이 예상이 됩니다. 두 분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는지. 그냥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하면은 잘 안 들어요, 진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역효과. 엄마가 만든 거죠 이렇게 저를. 어른스럽게 받아줬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엄마가 또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내가 하니까 리액션이 세게 오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이게 꾸준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닥으로 된 것 같아요. 입닥으로.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또 리액션이 좋으면 또 장난치고 싶지 또. 저 장난꾸러기 어머. 하지 마. 너무 귀찮다. 초등학생 아들 같아. 강남이가 4층에 살고 제가 3층에 사는데 제가 자는 데에 침대에 있는데 와갖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갖고 벌떡 일어나갖고 막 때렸다니까요. 왜? 혼자 있으면 내가 올라가겠는데 며느리가 있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잠을 못 잔 적도 며칠 전에 있었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막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날 가다다다다다다 띠띠띠띠 우와. 네, 선생님. 엄마가 그 비위가 약해요. 근데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약해요 비위가. 아, 그 얘기는 저도 하기 싫어요. 상아도 막 놀래가지고 오빠 왜 그래? 그리고 기겁을 하고 저런 거 하지 말지. 뭔데? 제가 볼 일이 큰 거 보고 이제 일부러 문 닫잖아요. 그럼 1시간 뒤에 옆에서 갑자기 일로와! 일로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어머, 진짜? 성인 되고 나서? 어머. 아유, 야, 이거. 그래서 엄마는 절대 이제 화장실이 문 닫혀 있는 곳을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나 때문에. 근데 왜 그? 진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네, 어머, 어머. 강남 씨 네. 지금 몇 살이죠? 저 지금 36. 어허. 어머. 철이 없네요. 네. 우리 엄마는 55년생이시. 맞잖아요. 12월 5일 날 55년생이시고. 이거 어디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너무 진짜 네.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철이 안 들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 사람에게 몇 가지 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수면욕, 뭐 식욕,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잠도 못 재우시고 잠도 못 자게 하시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보여줘가지고 식욕 식욕 합격. 때문에. 네. 어머님의 삶 자체를 흔들고 있다. 장난으로 포장된 어머님에 대한 학대가 아닌가. 너무 심각하게 가져간다. 아하.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강남 씨를 예전부터 봤잖아요. 네.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좀 철이 좀 든 것 같은데 이게 어머니 한정인 거죠. 왜냐면 상아 씨한테는 못하더라고 그렇게. 무서워. 그러시구나. 했다가 바로 등짝 스매싱이죠. 무서워서. 하지마. 그거 해서 싫어한 거야. 안 돼. 어떻게 해 지금 와이프? 지금은 안 돼. 아니 근데 이 철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이고 철 좀 들어라. 맞아요. 많이 들어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철 좀 들어라. 네. 약간 그 부모님이 철 들어라 이 얘기하는 거면 네. 현금을 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돈 주면 약간 너 철 들었다 이렇게 하시던데.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 틀리지.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쭉 크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쭉 성장을 하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사리 분별을 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판단을 좀 더 잘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회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기를 조절해 나가는 거. 이걸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유, 철 좀 들어라. 아유, 철이 안 들었어. 이 얘기는요. 나이 값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강남 씨는요. 네. 약간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같은 면이 있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인데 물 뿌리고 다니고 막 애들 막 그러거든요. 종이 비행기 막 날리고 네. 그러는 중. 막 약간 이제 애들 장난치는 거죠. 네. 네.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머니 이제 그거를 굉장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힘들어하시고 그걸 갖고 철이 안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우리 엄마가 진짜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왜 어떻게 해요? 지금 사실 어디 가세요? 어디 아파? 방송국이 어디 가세요? 아니 뭘 하지 마요. 엄마 먹어봐라. 싫어. 아니 진짜 믿어봐. 아들이죠. 아우 나 싫어. 이렇게 자꾸 이제 하게 되는 장난치고 거 싶구나. 장난치고 싶고 또 이제 또 심심할까봐. 심심해도 괜찮아. 아 그래요? 아이고.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속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모습을 보면 즐거우세요? 즐거운 거보다 너무 행복해요. 넘어서. 너무 행복해요. 어. 네. 왜 그러죠, 저? 이제 풀어가야죠. 그죠. 네. 너무 행복해요. 너무 네. 행복해. 아니 근데 어머니한테 하듯이 그렇게 장난을 심하게 만약에 강남 씨가 하시면
방송계에서 소문이 자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없어요. 예. 네. 그거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약간 눈치 보면서 사람 아.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아, 장난을 받아줄 만한 사람과 예, 아는 예, 예. 사람을. 예능을 하면서 이런 형이나 아니면 높으신 분들이랑 같이 촬영했을 때 제가 그 선을 되게 잘 지켜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선을.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그것 때문에 안 혼나고 여기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도 좋아해 주시니까. 그러면 어머니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난을 지속적으로 치시는 거잖아요. 이날 이때까지. 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머님이 잘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셔서 장난을 친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리액션이 좋고 잘 받아주시고 하기는 하는데 어. 제가 이제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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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무슨 복수? 무슨 복수? 그 야, 갑자기 이 반전 뭐야? 어렸을 때 좀 많이 세게 저를 혼내켰어요. 너무 많이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혼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나래 누나보다 훨씬 큰 야구 뱀맹이가 있어요. 그걸 그냥 큰 야구방망이라고 하면 되지. 왜 살아있는 나래 씨를. 아 근데 가끔 있어요. 예, 가끔 있어 진짜. 훨씬 큰 그걸로 그냥 신경 안 쓰고 때리시고 예, 막 문을 후라이팬으로 때리고 막 어머. 옛날에 제가 이제 너무 많이 TV를 보니까 엄마가 과일을 갖고 와서 갑자기 그 코드를 팍 자른 거예요. 위험한데? 근데 전기 꼬은 상태에서 잘랐으니까 엄마가 펑 터진 거예요. 네, 엄청 위험하죠. 오, 진짜 터지면서 위험해요. 터진 거예요. 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웃었던 날이에요 그때. 어머. 어떡해. 근데 살면서 한 30번 정도 가위를 잘랐거든요. 다 이제 빼고 자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네. 예. 저는 증거도 있어요 사실은. 저 제 방에 있는 문이거든요. 네. 저거 보이죠? 그건 뭐예요? 저거 다 프라이팬으로 이제 다 까버린 저거. 에이. 그리고 이게 완전히 제가 문 잠가버리잖아요. 네. 그럼 열으라고 이제 프라이팬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문을. 아, 그게- 쾅쾅해. 예, 예. 그래서 프라이팬 뭐예요? 그리고 이건 뭐가 뜯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엄마가 이제 싹 해가지고 맨손으로요? 맨손으로 손톱. 아유, 아니 무슨 때야. 아니 어머님이 무슨 울버린도 아니고 왜 맨손으로 어떻게 콘크리트 맞춰요? 아니 근데 저게 그 밖에 겉에거든요. 겉에를 엄마가 이제 샥 하는데 저렇게 세 번 딱 아닌 것 깔끔하게.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니 이게 아니 그 생활 오래돼서 스트레스를 이거 약간 어머님을 모함하기 위해. 아니 저게 예. 맞아요. 근데 저게 아니, 너는 약간 좀 뭐 저 때 시대였어가지고 동영상 못 찍었지만 이제 사진이라도 아, 저건 아닌 것 같아.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복수? 아, 선생님, 저 너무 억울해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네. 뭐 어쨌든 우리 강남 씨의 기억에서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혼났고 네. 혼나면서 아버지 등짝도 맞고 맞은 기억이 많아요. 네, 맺혀 있는 거거든요. 좀 어머니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기본 전제는 하여튼 어떤 상황에도 뭐 자식이라도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진 않지만 네. 이 방법이라도 써서 나는 애를 좀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머님. 네. 아니, 근데 선생님도 지금 옆에서 강남이를 네네. 보시다시피 얘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왜 이래 선생님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네네. 얘를 안 때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선생님. 아니, 나 너무 반전 아니야. 정말 너무 아니, 와닿는 정말. 야, 현실 질문을 진짜. 네, 현실에. 선생님, 저는 우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야. 네. 제가 좀 장난을 많이 좀 어렸을 때는 저도 기억하는 거는 심하게 했던 것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고속도로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100km를 달리고 있는데 90km가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 하고 눈 가린 거예요. 어릴 때. 어릴 때. 그래서 엄마가 와 하고 막 와 하고 100km 하면서 때렸는데 다 맞았어요. 100km는 아니야. 엄마 그렇게까지는 일본은. 근데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차 타고 다른 데 가는 거였어요. 응. 계속 차 뒤에 잡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 왜? 모르겠어요. 달리는 차를. 달리는 엄마 차에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 엄마 차에? 그래서 30분 갔는데 20km는 아니겠지. 10분인가 뭘 하여튼 갔어요. 그리고 조금이겠지. 갔는데 엄마가 이제 백미러로 이렇게 한 거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세게 위험하다. 이렇게 선생님. 하고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앉으면 꼭 백미러를 가려요, 얘가. 아유.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건 아니고 장난하다 보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딱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제지한다고 하는 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다 맞았어요. 그때 피해. 이게 자기를 그렇게 때렸다고 또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맞은 건 맞으니까. 네. 그죠? 맞는 얘기니까. 근데 그러네요. 순간적으로 위험하니까. 그렇죠. 너무. 네,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 절대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있고 이때 비켜줄래? 이렇게 하긴 좀 어렵죠. 선생님. 지금 당장 위험한데.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고 근데 그런 상황들도 좀 있었네요. 매번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상황도 있었네요. 있었네요. 많았습니다, 선생님. 아, 네. 자, 제가요. 네. 여기까지 듣고 다는 아닌데요. 많이 알겠어요. 두 분이 왜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 쭉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입장의 차이가 아주 명백하고 네. 왜 그런지 알겠어요. 진짜요? 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싶겠어요. 정말 때리고 싶지 않죠. 그렇죠. 정말 사용만 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 강남 씨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 씨는 그 과정에서 강남 씨의 머릿속 기억과 마음속에는 그리고 자꾸 맞았던 기억이 나고 뭐 마지막에 엄마가 야 했던 그 장면은 또 머릿속에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장난을 심하게 치면 엄마가 놀라기도 하고 막 야 왜 그래 뭐 이러고 뭐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고소하다. 그 억울했던 거 조금 되갚아주는 느낌이 있어.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자꾸 복수한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근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 강남 씨는요. 네. 어릴 때는 소아 ADHD였어요. 소아 ADHD였어요. 소아 ADHD였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아동. 태어나서 어느 일정 나이, 어린 나이에는 뭐 주의 집중을 하고 행동을 조절하고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이 당연히 미숙하죠. 근데 이게 성장을 하면서 나이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ADHD는 딱 이 부분, 자기 조절, 이 조절 안에는 생각의 조절, 행동의 조절, 충동의 조절, 감정의 조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절이 나이보다 늦어진 사람들을 ADHD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같은 ADHD라도 사람에 따라서 증상의 조합이 좀 다르죠. 강남 씨는 행동이 많고 크고 네. 충동성이 높은 유형이에요. 과잉 행동 충동형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근데 난폭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네. 충동성이 높아요.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중간 단계에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단계를 잘 밟으면서 생각을 진행을 해나가는 게 잘 안 돼요. 뭔가 생각을 하고 나면 반응을 금방 해버려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지퍼 같은 경우도 네. 지퍼 고리를 딱 보자마자 네. 이 반응이 굉장히 빠른 거야. 반응 속도가.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오른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충동성에 의한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 상황이. 네, 돌아서면 잘 잊어버리기도 해요. 네. 내가 언제? 내가 진짜? 내가 그랬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제 말투예요, 그거. 아, 그러세요? 네. 내가 언제? 내가 그랬어? 이렇게 진짜? 맨날. 나 네. 거기 있었었어? 네, 그거. 어.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리고 행동 조절이 좀 안 되기 때문에 행동량이 많고 커요. 네.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네. 가만히 있을 때 머릿속에서라도 뭔가 계속 뭔가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 무슨 장난을 칠까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아니면 계속 몸을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도 못 지금도 참겠어요? 그러세요? 계속 막 하고 싶어가지고 네. 막. 5분도 못 앉아요. 네. 못 앉아 있어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네요. 네,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선생님. 지금도 몸이 막 근질근질해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허벅지를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양손을 허벅지를 질 하고 있습니다. 긁고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 ADHD는 아유 철이 들었어 내지는 근질근질.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명백하게 ADHD 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못 참는 적이 많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엄마랑 걷고 있는데 경찰 분이 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애기였었거든요. 그거는 기억나는데 경찰 아저씨가 있으니까 이거 소리 지르면 엄마 곤란하겠지? 그냥 다스켓대 살려주세요 다스켓대 해가지고 엄마 경찰서 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걸 못 참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네네. 못 참겠더라고요. 그럼. 네. 그래서 보통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ADHD 자녀를 키우면 10인분. 한 명 키우는데 10명 키우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모들이 와서 같이 키워줬어요, 저를. 네. 일본에 와서 저를 같이 키워줬어요. 네. 이모들이. 그 정도 힘들었다고. 강남시 어머님의 MMPI를 이제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어머님은 사회적인 바람직성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분이세요. 네. 물론 그래야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도록 지내야 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당연한 건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보통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아구나. 중요하고 더 크신 분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방식, 이게 관습적인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관습적인 데서 벗어나면 어머님 굉장히 그게 힘든 분이세요. 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도 굉장히 예민한 분이시죠. 네. 네. 선생님. 네. 맞아요, 선생님. 네. 그거는 진짜 너무 시선을 네네. 제일 중요시 하세요, 엄마. 제가 뭐 이렇게 사석에서 누구랑 얘기를 할 때 엄마가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계속 이러세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엄마는 55년생이시고. 너무 엄마 편이에요, 다들. 아니, 너 텔레비에서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제 한 번 할 너무 때 아파요, 엄마. 이렇게 살짝이 하면 저 상견례 때 엄마가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상견례 끝나고 여기 다리 다 멍들었어요. 계속 발로 차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얼마나 좋아하죠. 코로 찌르고 막. 네, 선생님. 긍정적으로 또 쓸데없는 얘기할까 봐. 네. 우리 저희는 진짜로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조심스러운 자리니까. 자리를 항상 어디 가면 꼭 제가 이렇게 옆에 앉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으면 네. 제가 막 눈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눈으로.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님은 남한테 잘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범적이고 매우 도덕적이시고 이 바람직성이 너무 중요한 분이세요. 유독 얘만 네. 이렇게 행동량이 커서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네. 선생님. 아니 또 원래 그 사회적 시선에도 되게 예민하신데 네. 맨날 잡으러 다니는 거 뭐 네.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네.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은 공황장애라고 아는데 저 때는 공황장애라는 그 병명을 몰랐어요, 제가. 근데 제가 공황장애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막 그 저희 집이 22층인데 막 밑으로 뛰어내리고 싶고 저도 막 소리도 지르고 싶고 제가 3년 동안 자리에서 못 일어났어요, 선생님. 네, 너무 그러니까 저희 엄마께서 네가 얘를 강남에 키우느라고 질이 빠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갖고 3년 동안 정말 진짜 너무 아팠어요, 선생님. 그러셨군요. 네.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큰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녀도 병명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10인분 아들인데 뭐 그것도 힘들었겠지만 이제 어머님 자체가 또 그런데 굉장히 예민해.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네. 가뜩이나 육아가 어려운데 거기에 여러 배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 힘들었죠. 근데 그래도 꽤 지금 긴 시간 제가 우리 강남 씨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ADHD 양상은 많은 부분은 지금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네. 성장하면서. 그래서 성인 ADHD라고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진단 기준에 다 충족하지는 않지만 네. 이제 일부 양상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장난이라든가.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러닝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요. 같은 것을 반복 경험을 하면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서 다음번 비슷한 상황이나 같은 상황에서는 훨씬 더 나은 방식을 쓰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께 장난치는 거는 계속 같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요게 바뀌지 않는 거는 요 부분만큼은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있네. 그러니까 약간 도돌이표 같잖아요. 그거는 또 어떤 면에서 자기 조절이 좀 어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감정 아니면 뭐 식탐 뭐 이런 거. 왜 탐이라는 게 있거든요. 식탐이든 그러니까 와이프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 셋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제 몸무게거든요. 예. 제가 이제 옛날에 너무 잘생겼었거든요. 그래. MIB 할 때. 지금도 근데 잘생겼어요. 그때는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와, 쟤 누가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를 엄마가 자꾸 원하고 그리고 와이프도 원하고 하는데 약간 좀 잠깐 얼굴 보고 나갈 때 살 빼! 이러고 막 전화 통화 마지막에 살 빼! 먹지 마! 이러고 막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제가. 왜냐면 사실은 제가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예. 그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를 약간 저도 살 빼고 싶은데 그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혼자 살았을 때는 좀 그게 됐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이게 저절로 이제 빼야 된다 이게 되는데 이제 약간 옆에서 해라 그러면 안 하는 그렇죠. 게 좀 심해가지고 제가 네, 막 살 빼라 그러면 그냥 일부러 더 먹어요, 제가. 네, 네.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너튜브에서 상화 씨 몰래 이렇게 막 음식을 먹고 막 그러는 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촬영을 위해서 뭔가 일부러 더 이렇게 몰래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거는 목숨 걸고 촬영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저 너튜브를 너무 좋아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단순히 외모적인 것 때문에 가족분들이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강남 씨가 건강이 지방간이 살짝 좀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심해가지고 지방간이. 이게 아, 진짜? 건강 때문에 살 빼라고 그래서 빼야 그렇게 되겠다, 했던 거더라고요. 맞아, 맞아. 나도 지방간이 없는데. 진짜? 예. 별로 없다고? 예, 저 지방간 없어요. 건강해요. 진짜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얼굴은 다 지방이에요. 예. 없어요? 예, 전 지방간. 근데 제가 이제 90kg, 99kg 정도 있었어요, 몸무게가. 근데 59kg까지 빼고 그리고 또 88kg에서 또 60kg까지 이걸 한 3-4번 했어요. 예, 몸이 안 그래가지고 좋은데. 지방간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요. 예. 근데 뭔가 이렇게 아는데 잘 안 돼요라는 어떤 그 자기 조절의 어떤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소아 ADHD 양상이 있었다고 해서 다 그렇진 않거든요. 네네. 물론 현재까지도 주의력의 문제가 아주 분명하면 그 증상이라고 보는데요. 네.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씨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 보기 위해서요. 저는 강남 씨 어린 시절을 네.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포기를 하는 것 같아. 엄마는 일본말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러니까 일본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잘 못 알아들 때도 많죠. 네. 그 뉘앙스나 이렇게 단어 조금 가지고 제가 짐작해서 얘기하고. 네.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제가 아파가지고 밤에 갑자기 우유를 토하는데 막 코에서도 확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혼자 있었었어요. 그래갖고 강남이를 너무 놀래갖고 구급차를 불러서 타고 가는데 애기였을 때지.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토한다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어로 오바이트 한다니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토한다 해가면서 그 치료도 받고 오고요. 애들 아플 때 제일 네. 그래서 제가 더 일본말을 빨리 배워야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엄마가 누구랑 싸우거나 아니면 뭐 설명하고 싶을 때 옆에서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언어 못하는데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언어를 빨리 배워야 된다는 게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아, 네. 아유, 원래 애들 키우는 게 어렵죠? 네. 원래 어려운데 또 말도 안 통하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어려우셨겠어요. 네. 자라온 고국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 가서 네. 적응하고 지내시는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네. 힘들었어요, 선생님. 제 때만 해도 한국 네.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동네는 갓 반에서는 저 혼자였었어요.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뭐 아무 말 안 해도 항상 네. 이 시선도 느껴지고 그렇죠. 네. 또 얘는 또 이제 유치원 버스가 오잖아요. 근데 그날 마침 수영 테스트 하는 날이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 알람장인가 그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 테스트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밤에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람장을 보니까 2m가 넘는 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좀 조심 좀 하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못 보고 수영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마가 이제 일본말을 완벽하게 했었으면 이게 알았을 텐데 그냥 돌려서 그냥 수영장으로 보내버렸으니까 이런 소통이 좀 많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꼭 두 분만이 아니라 언어나 문화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을 크건 작건 겪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각 나라의 언어를 네. 양쪽을 다 가르쳐야 돼요, 아이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나름 어려움이 생겨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그냥 언어를 통해서 내용만 전달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소통은 그 안에 깊은 나의 생각과 의도와 감정이 다 포함된 소통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다 언어를 통해서 물론 비언어적인 소통도 하지만 네. 되게 이제 언어를 통해 많이 하기 때문에 언어에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 사실 정서적 소통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유대감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가깝고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것 같고 이런 네. 심리적 유대감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저는 일본 사람들이랑 대화를 했을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던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거에 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애들이랑 더 소통을 많이 하고 빨리 일본말로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엄마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새벽에 한국 드라마를 항상
봤었어요. 어, 네. 네. 저는 그거를 같이 봤었거든요. 예, 응실이라는 드라마 옛날에. 아세요? 거기서 한국말 빨리 습득하려고 똑같은 거를 계속 봤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한국말도 좀 잘했고 제가 그나마 아직도 생각나요. 그 뒷모습, 맨날 드라마 보고 있는 뒷모습, 새벽에. 예, 그래서 아 한국 가고 싶구나. 그 일본에 같은 학년인데 아들만 셋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둘째 아들이 저희 강남이랑 같은 반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말을 너무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강남이가 말이 좀 느리고 하니까 그 집 엄마한테 얘기해서 같이 강남이를 같이 저녁까지 아예 먹여서 샤워 다 시켜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가 지금의 말이 걔랑 같이 놀아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제대로 잘 못하고 또 선생님한테 상담할 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강남의 국민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선생님이랑 손편지를 했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 많으신 분들한테 저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엄마들한테 또 제 사정도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더 그냥 옥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럴까? 내가 왜 못해? 전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로서는 압박감이 좀 많았었겠죠. 제가 뭐 한국 엄마인데 왜 저래? 저 집 아들은 왜 저래? 그럴까 봐 굉장히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예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얘기를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본말을 어려운 말도 이제 할 수 있을 때는 이제 엄마랑 거의 소통이 안 됐죠. 어머님은 이제 쉬운 말만 할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이제 깊은 얘기를 많이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예. 이거를 설명할 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그게 어려웠던 적이 많았어요. 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엄마랑 이게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말을 섞으면서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말 할 때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오해가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랑 얘기할 때도 오해도 많이 생기고 뭐 이제 혼날 때도 많은데 그래서 어머님이 왜 이러실까? 항상 왜 이렇게 행동하실까라는 게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네네. 네, 항상 마지막은 화나 계시고 네. 이 정도까지 화내야 되는 일인가? 근데 이제 소통은 안 되고 그게 좀 많이 쌓여 있었어요. 말은 했겠지만 뭐 아무래도 언어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뭐 나발라발라발라 같이나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소통을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소통할 때 대부분 혼나는 거, 네. 야단 맞는 것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엄마와 혼나는 상황이 아닌 좀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게 강남 씨한테는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 씨한테는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강남 씨한테는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소통을 많이 하려고 그랬던 게 있거든요, 제가. 근데 장난을 치면 엄마가 어쨌든 반응을 하니까 어머야 깜짝이야 하면 어우야 왜 그래 뭐 이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엄마와 좀 정서적인 소통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더 친해지고 싶고 그 안에 있는 얘기도 더 하고 싶고 하는데 이게 또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약간 약 올리고 이랬던 거는 저도 기억이 나요. 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느끼고는 계시는데요. 불안과 더불어서 마음 안에 불안도 좀 있고요. 약간 섭섭함. 어머니한테요? 네, 그리고 화남, 그리고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꽤 좀
쭉 아, 경험을 진짜요? 하셨던 것 같고요. 네, 현재도 그래서 그게 어떨 때 탁 건드려질 때는 나이가 36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그 감정이 딱 건드려질 때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강남 씨가.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데 양가적인 양쪽의 감정을 다 같이 느끼는 그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검사에서도 보면. 네. 네.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게 제일 억울했던 것 같아요. 네, 들어봅시다. 제가 이제 애기였을 때부터 모았던 카드가 있어요. 드래곤이라는 애니메이션 카드. 제가 목숨처럼 이제 되게 많이 모았거든요. 용공. 네. 그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큰 거였어요. 보물이죠, 보물. 보물이죠. 네네. 근데 엄마가 어느 날 화나셔가지고 그거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 아, 그게 아직도 너무 힘들어요. 그거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소중한 것들을 엄마는 화나면 부시고 막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억울해요. 이게 계속 마음속에 있으니까 한 번 엄마가 되게 소중하게 입으신 코트가 있었어요. 약간 비싼 거? 약간 좀 비싼 아버지가 이제 사주신 선물 같은 코트를 내가 한번 복수를 해야겠다. 어떡해. 한 번 다음에 싸웠을 때는 내가 앞에서 가위를 잘라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잡은 거예요, 제가.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마음을 한 번 느끼면 이제 내 걸 안 부리겠지. 그게 초등학교 3년, 2학년 때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싸워가지고 제가 그거를 앞에서 에 해가지고 가위로 찔렀어요. 어머. 강남 씨는요, 굉장히 주도적인 면이 있으세요. 주도죠. 네, 주도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개척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원래 주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중간 단계에서 한번 물어봐 줬더라면 나름의 무슨 안을 냈을 거예요.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36살이 된 지금도 본인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서 뭔가를 지시하거나 뭘 하라고 약간 프레셔를 주면 네. 절대 안 하고 싶은 거죠. 저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완벽하게 막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정확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네네. 완전히. 그리고 이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강력해야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강렬한 것만 기억에 남든가 아니면 이제 본인은 그걸 굉장히 강렬하게 받아들이든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씨한테 맺혀 있는 거는 어쨌든 그게 상황이 어떻게 됐든 사정이 어떻게 됐든 대답이 세게 와야 돼요. 그렇죠. 강남 씨한테 네.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 핫도그 사줘.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래? 그럼 이거는 기억이 안 나죠. 기억도 안 나고 성에 안 차. 네. 그러니까 사준다고 이래야 기억은 하는데 문제는 기억은 하지만 안 왜 좋은 알겠어? 기억이야. 왜 하네? 왜 저를 미워하시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충동성이 높은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 네. 엄마 핫도그 사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핫도그 꼭 사줄게. 꼭 이러면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꼭꼭꼭 사줄게.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네. 아내분한테는 장난을 못 치는군요. 왜요? 치면 세게 세게 여기네. 네, 그래서 많이 혼나고.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너무 장난도 많이 쳤으니까 처음에는 좀 다툼이 있고 제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얘기 길어지니까 저는 이따가 뭘 시키고 와야 되겠다 했어요. 밖에 나갔다 오려고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앉아 이러시더라고요. 아, 이러시더라고요. 앉아, 협존칭이죠, 예. 앉아 이러는데 제가 앉았는데 옆에 딱 봤는데 강아지도 같이 앉았어요. 두 마리. 강아지도 같이 앉았어요. 두 마리.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와이프 말이 맞으니까 거의. 아, 이건 또 상화 씨 얘기도 네, 또 상화 씨. 들어봐야지. 네. 그러니까 이상화 씨하고는 장난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장난이 아닌 방법으로도 언어적인 상호작용,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면이 많아져야 네. 그래야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도 좀 덜해지고 네. 제대로 이해해야 상대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는 반복 안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맺혀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니? 그게 아니라 충분히 들어주고 나는 그때 이래서 그랬어 보다는 먼저 그때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엄마는 그 당시에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이렇게 하는 소통을 좀 많이 하시기를 권하고요. 이제 물론 가끔의 장난은 또 삶에 네. 또 약간 뭐 소금 같은 네네.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떨 때는 물어보세요. 정말 싫은 거야? 그러면 상대가 이건 진짜 싫어.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가시면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질이 좋은 소통이 네네네. 비중이 많아지면 조금 불필요한 장난은 많이 줄 거라고 보고요. 네. 얘기만 듣는 것보다도 이것도 네네. 실천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연습을 여기서 하셔야지 또 집에 가서. 또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두 분 손을 꼭 붙잡고 네. 고맙다,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 진짜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잡아. 네. 아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식. 네. 아유. 우리 엄마 너무 건강하고 누가 봐도 55년생 아닌 것 같고 맞아.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소리도 지르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드럽게 욕도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I don't think you have to leave. If the change is what you need, you can change right next. 그리고 아들도 이제 앞으로 좀 장난치는 거 엄마 이제 나이 많으니까 조금만 해줬으면 좋겠어. 네. 엄마도 심장병 생기면 어떡하니. 네. And grow as we go. 고마워. 네. 고마워. 네. 고마워. 네. 네. 너무 가시적이었나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거라고. 늘 장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본인한테 되게 어색한 맞아요. 거지. 어색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조금씩 바꿔가면요. 한번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거기가 좀 편안해요. 그 방식. 약간 어른스러워지는. 그렇죠. 그게 약간 그 부분이 철드는 거지. 우리 마무리로 은영 매직 시간이 있습니다. 어머니. 네. 은영 매직. 네. 들어보시죠. 이번 이제 운율을 좀 타봤어요. 네. 강한 남자 강남에서 장한 남자 장남으로.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감사합니다. 아주 장한 남자. 장난 아니고 장남. 네. 언니 진짜 선생님 말씀이 너무 다 맞는 말씀이고 너무 상담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속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까지 속신하실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 간질간질했던 게 오늘 풀린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왜 그랬는지도 이제 알겠고 나아갈 기회를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와이프랑 오겠습니다. 네. 네. 역대 고객님들 중에 최연소입니다. 학과는 약학과에 있고 하마씨! 전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롤모델이 BTS거든요.
근데 엄마는 트로트를 원하고. 승아야, 너가 아이돌 하기에는 예쁜 인형 같은 외모는 아니야. 왜 트로트 말고 아이돌을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부르면 잠이 오는 노래 같아. 저는 약간 엄마. 아이돌이란 거는 승아 양 나이대만 도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채널 A